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아침 9시 7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락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억해 보시면은 이 월요일날 밤에는 나스닥이 장중 5%도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장중 1%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나스닥 S&P가 평소에 0.3%, 1%, 많이 움직이면 1%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움직이는 폭 자체가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1점 몇 프로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됐다. 이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좀 뭔가 와닿지 않는다면 이런 비유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지에 다 와가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출발지부터 몇백 킬로 왔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여기서는 저 정도 하더라도 하반경 직선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느냐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젯밤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요렇게 조기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하락 마감을 한 거고요. 특별한 기사는 일단 특별한 눈에 띄는 그런 건 없었고 대부분 일부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약간 FOMC 회의 결과가 좀 더 매파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무튼 어젯밤부터 이제 FOMC 회의는 시작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빠지고 있다는 게 어쨌든 제 입장에선 하락을 쳐다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별로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쉬어가야 될 때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참 이쯤에서 참 깜빡할까봐 미리 보고 넘어갈 건데 미국 주식시장 보기 전에 미리 넘어갈 건데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요거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무엇이 서프라이즈한 거냐라는 거 이런 거 어떤 내용이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냐면 여기 있는 요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QE 대차대조표 확대를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대차대조표 더 이상 확대 안 되는 거 그죠? 대차대조표가 요렇게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수도꼭지 잠그고 있고 물을 완전히 끊는 게 3월이라고 했죠. 3월 달에 완전히 물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요거 전망인데 요게 3월 이전으로 앞당겨진다고 하면 충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첫 금리 인상 시점을 3월이라고 하고 있는데 3월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4회 정도라고 보통 알고 있고 채권 시장도 한 4회에서 한 5회 정도 사이를 애매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죠? 4회 이상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 충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있죠. 항상 0.25, 25bp씩 금리를 인상했는데 한 번에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충격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제 입장에선 요게 가장 충격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그리고 QT 아예 여기 있는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거, 대차대조표 줄이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그죠? 요것도 만약에 상반기로 당겨진다거나 지금은 하반기에 이걸 논의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상반기쯤으로 당겨진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다.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요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시장은 긴축 우려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오히려 급반등할 가능성도 연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어젯밤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젯밤에 딴 얘기하다 깜빡해서 오늘 좀 살펴봤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선물보다 현물로 보는 게 좀 더 설명이 편할지 모르겠네요. 똑같습니다. 현물로 보나 선물로 보나요? 보이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S&P인데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폭락했던 날 저점과 고점 안에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히 이건 일단은 하락을 일시정지한 거예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이 폭락했던 날 요 안에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죽이고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왜 구경할까요?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 앞두고 경거망동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있었다라는 거, 그래 변동성이 죽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기 일단은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경직성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은데,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랫부분에 폭락했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은 좀 강한 편일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의 지지력이 강하고 지금까지 위에서 내려온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목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좀 전에 그 비유적인 표현 드렸던 거, 목적지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식으로 좀 예를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에 뭐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S&P건 나스닥이건 어젯밤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 놓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요. 그죠? 위쪽에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넌 이제 무조건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급반등으로 봐냐? 조금 좀 지켜볼 문제이긴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긴 해야 돼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시장의 힘이 약해가지고 의미 있는 이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여기 내에서 적당히 박스 하다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만 그 추가로 여기서 더 하락을 하고 싶으면 제가 방금 그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이런 기간 조정 과정이라도 거쳐야 이제 추가적으로 폭락을 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또 폭락으로 달린다 이러면은 이제 갈수록 저는 이제 우려의 말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면 갈수록, 여기서부터는 쉬지 않고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단기적인 매수의 뭐 그런 영역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아무튼 뭐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저는 어쨌든 뭐 이 정도로는 일단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긴 합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과하죠. 단기적으로 과한데 말은 일단 잘 달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잘 달리다가 지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는 저는 일단 뭐 계속 일단 말에 타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말이 쓰러진다 이런 신호는 나오진 않았으니까 일단 잘 달리고 있으니까 계속 타고 있을 거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평단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언제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잡으면 솔직히 좀 불안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위에 이런 데서 좀 위험을 강하게 감수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승차감이 그럭저럭 뭐 괜찮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럭저럭 뭐 그냥 아직까지는 뭐 그냥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리 봐도 확실히 숏 같은 거는 진짜 이게 맞나 싶을 때 진입하는 게 그런 때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진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숏을 보는 게 미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진짜 의구심이 들 때, 진짜 그 무섭고 의구심이 들 때 그때 이제 숏을 사야 확실히 돈 버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분명히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과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아무튼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여기서 급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급반등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기어버리면은 작년 3월 자꾸 작년이라 하네요. 재작년 3월 코로나 때처럼 그때처럼 그런 폭락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 없고 바로 폭락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제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면은 어젯밤에 감소를 당연히 했겠죠. 저점과 고점이 그 이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보시다시피 일단 멈춰는 있는데, 물론 뭐 상승 마감했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UVXY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요. 지금 SVXY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좀 이르거나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저항들이 누적이 돼야 이제 SVXY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옆으로 적당히 반등 못하고 기다가 또 폭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60, 80 빅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건 확인되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물론 제 생각엔 지금 여기서 60, 80을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긴축 우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 60, 80으로 갈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저는 내려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하긴 하는데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체크는 해야 된다. 60, 80 갈 거냐 말 거냐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을 며칠간 누적시키느냐, 이걸 여부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UVXY에서는 안 그래도 조금씩 안 좋은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아직 상승 마감이기도 하고, 뭐 일단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저항이 어쨌든 조금씩 누적되고 있습니다. UVXY 입장에선 더 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빨리빨리 이 매물을 소화해갖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오늘도 음봉, 내일도 음봉 이러면은 저항 누적돼갖고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UVXY의 저항이 3, 4거래일 이상 충분히 누적되는 거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SVXY 정도는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UVXY의 시대이긴 하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그죠? 하락 중 일시 정지라고 제가 일단 뭐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뭐 오늘 사실 특별히 그렇게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금리 같은 경우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이렇게 수렴하면서 눈치 보고 있고요. 그죠? 감히 파월 의장이 회의하고 있는데 어디 지네들이 경거망동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뭐 2년물 국채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조용히 있고요. 지금 이제 약간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이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 4회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1%대 1% 언저리에서 돌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연 5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1%와 1.25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적당히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아무튼 4회에서 5회 지금 보니까 4회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연 4회 금리 인상이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는 놓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리고 달러고 대부분 다 파월 의장이 뭐 하고 계시니까 일단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뭐 하여튼 그렇고 특별한 다른 뭐 뉴스 같은 거 일단 눈에 띄진 않는데, IMF에서 그 뭐 성장률 보고서 이런 거 나왔거든요. 여기 있는 이 그림만 좀 대충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미국만 너무 잘 나간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GDP 1위라서 GDP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근데 이 친구가 올해 보시면 5.6% 성장했다는 거죠. 전 세계 1위 GDP 나라가. 그러니까 뭐 유로존이 뭐 몇 프로가 올랐나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게 이제 미국의 발끝만치도 못 따라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보다 작은 이런 나라들은 뭐 스페인이니 뭐 이탈리아니 프랑스니 이런 나라들은 최소한 이제 경제 사이즈 작으니까 뭐 미국만큼은 성장을 해줘도 모자란 판국에, 아무튼 미국의 성장이 지금 너무 가파른 거죠. 그 와중에 중국은 올해 8.1% 올랐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좀 그죠? 뭐 헝다도 터지고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지금 성장률 둔화 우려하고 있는 뭐 그런 와중이라. 또 그리고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은 어쨌든 그죠? 확실히 명확히 그게 차이가 좀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다시피 이머징과 디벨로핑이지 않습니까? 이머징과 디벨로핑이고, 여기는 어드밴스드 이코노믹스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진국이고 여기는 그 일종의 개발도상국, 이머징 이런 건데, 이머징이 8.1% 성장하는 사이에 미국이 5.6%를 성장했다. 이거 이머징이 심각한 거죠. 미국이 너무 잘 나간 거고요.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이러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 때문이다. 미국만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 이 금융시장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숫자가 나왔길래 전반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대부분 다 성장 전망치를 일단 낮췄네요. 그죠? 성장 전망치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주를 올해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IMF에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심각한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올해 4.8%를 성장치로 잡았는데, 미국이 4.0인데 중국이 4.8이면은 이거 완전 폭망이죠. 폭망 이거는.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보이길래 요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제목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요. 어젯밤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급하게 이야기한다고 좀 몇 개 빼먹고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만 어젯밤에 이야기했던 거, 투자 심리 관련된 부분에서 보충만 좀 하고 한국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수익을 누적시키라는 습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익 누적 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 누적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투자 컨셉을 명확하게 좀 정하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뭐 트레이더냐, 뭐 장투로 갈 거냐, 뭐 가치 투자냐, 뭐 하여튼 이런 스타일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으면 이제 그럼 이제 수익을 누적시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컨셉을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생물과 같은 곳이죠. 지네 멋대로 간단 말이죠. 지네 멋대로 가는데 여기다가 일반적인 나만의 스타일을 적용해버리면 시장에 대응하는데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트레이딩이라는 기법은 박스권 안에서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작전일 거고요. 근데 박스권인데 저처럼 추세를 먹겠다라고 하고 앉아있으면 깡통 차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시장이 생물처럼 움직이는데 무슨 투자 컨셉을 딱 잡고 언제나 시장에 맞게 유동적으로 같이 시장과 춤을 춰야지 뭔 소리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 박스권인지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박스권 나올지,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알아야지, 이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본인 생각도 유연하게, 본인 스타일도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시장에 진짜 잘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채기가 어렵다라는 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꾸준히 어떤 한 가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으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걸리는 거니 내가 먹는 거죠. 솔직히 다 먹고 싶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서 저도 이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 시장의 뼛속까지 다 수익을 빼먹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 맞춰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못 먹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만 할 수 있으면 이런 투자 스타일도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나는 그런 거 예측이 안 된다라고 저는 일단 가정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요, 뭐 어느 순간 계속 보다 보면 시장이 완전히 훤히 보이면 그땐 제가 봤을 때 스타일이고 뭐고 간에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같이 춤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본인만의 스타일을 하나 딱 정하셔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하나로 쭉 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정하라고 말씀드렸고, 스타일을 이렇게 정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거죠. 앞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일단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확률 게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리는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내가 굉장히 잘하는 선택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선택이 미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후회하지 않는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나중에 와가지고 그때 뭘 할 걸,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것 같거든요.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어떤 목표를 내가 어떤 스타일을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후회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막 내가 뇌동매매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왜 팔았지,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그거는 남는 게 없다고요. 진짜 정신적인 데미지도 크고요. 근데 내가 어떤 스타일을 딱 정해갖고 스타일대로 쫙 밀어붙여버리면은 나는 그때 그렇게 그 스타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후회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후회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타일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스타일 정해가지고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응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셨으면은 그럼 이제 마음 먹어서 길게 가보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어쨌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웬만하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주식도 처음에서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의 측면에 솔직히 제 생각에선 어쨌든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손해를 누적시키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아래쪽으로 손해를 누적시키는 건 정말 쉬운데 위쪽으로 먹어보는 거는 솔직히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번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 많이 먹는 거는 자꾸 위장을 늘려나가는 훈련을 해야 솔직히 이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제 단타도 할 줄 알면 되는데, 아예 이런 걸 경험해본 거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분명히 투자자의 어떤 관점이나 뭐 실력 이런 거에 차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일단 한번 많이 안 드셔본 분들은 무조건 일단 많이 먹어보는 연습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모든 투자 방법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많이 먹겠다고 설치다가 한 숟가락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자의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무조건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한 번은 쌓아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금 주식 공부를 한다라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잘하시는 분들은 패스,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던 본인의 방법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좀 잡다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어제 폭락을 했으니까 미국이 급락을 해도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긴 치러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좀 시원하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이야기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매집할 시간을, 아래쪽에서 매집할 시간을 주고 올라가 버리면은 진정하게 좀 안정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데, 매집할 시간도 안 주고 여기서 V자로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와 버리면은 그런 밑에 지지력이 허약해 가지고 금방 또 무너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볼 겁니다. 오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님의 연설이 중요할 테니까 그거나 집중을 해보자고요. 오늘 한국 시장은 별로 할 말 없고, 옵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대박이 났던 풋들을 죽이는 게 오늘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V자 반등해갖고 콜 대박이 나는 날이 다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옵션이나 파생상품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파생상품의 포인트는 어제 살쪘던 풋옵션들을 죽이는 게 오늘 시장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지수가 상승 마감한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V자로 반등한다, 그건 몰라요. 이것도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폭락하고 나서 옆으로 이제 적당히 비리비리 기다가 또 폭락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지금 급반등도 할 수 있고 FOMC 재료로 해서 곧바로 또 다른 언더슈팅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바라지 않는 거, 요거는 제가 희망하는 거, 요것도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보는 아이디어. 하여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풋옵션들 죽이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나게들 죽고 있죠. 풋옵션들이 처참하죠.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죽긴 할 겁니다. 아마 차트상에 좀 타격이 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다고 콜이 대박이 나냐? 콜은 안 오르죠. 콜은 안 올라요. 이런 때 콜옵션은 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같은 때는 콜옵션이 반응을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아직 콜 매집이 안 됐기 때문에. 콜 지금 매수 잡는 사람들이 아직 매집의 흔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콜옵션은 대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 3포인트 움직였는데 지금 시세가 이렇죠. 그럼 재미없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